이 용산이라는 지역이랑 이 월계라는 지역, 이 두 지역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도 결국에는 이제 등급 그리고 이제 서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수요일 6시 지금 시간입니다. 부자 되는 전화 실시간 부동산 상담 부자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죠. 02888-8885번으로 고민을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수요일 이 시간에 기다리셨다가 뒷자리 7749번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부자병법 라이브 상담 중이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실까요? 아, 네. 저기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네. 맞죠? 보내주신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차분하셔서. 네. 노원구의 네. 미성아파트 20평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쪽 경남 쪽에 진주, 진주 혁신도시 네. 아파트 42평 보유 중이시고요. 네. 어머니 지금 어디 사세요 그러면? 아, 진주에 살아요. 진주 사시구나. 네. 이제 합치면 한 13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용산으로 오는 건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 이제 이 얘기 한번 저희 나눠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목소리가 요즘 반가워하시네. 편안하셨어요. 네네네. 아마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전화 실제 올 줄은 모르셨나봐요. 네. 네. 자, 전화 드리고 지금 이제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네. 노원구에 미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성 아파트 맞으세요? 미미삼이라고 네, 맞아요. 하는 그 네, 네. 미성 아파트 맞으시죠? 네네. 그래서 미룡미성 353차 요 네. 미성 아파트 20평 보유 중이시고 네. 진주에 지금 혁신도시 아파트 42평 보유 중이신데 그 진주 아파트 42평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네. 거주는 다른 데서 하고 계시고 그럼 이제 주택은 네, 이렇게 두 채가 있으세요? 네. 요 두 채가 있으신데 지금 이제 고민되시는 거는 요 두 개를 정리를 하고 그 네. 자금을 다 합쳐서 네. 용산 쪽으로 가는 건 어떤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세요. 뭐 제가 참고 삼아서 조금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이제 네. 그 서울에 이제 미성 아파트는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아, 그 미성 아파트는 네. 매수한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다. 그러면은 차익이 상당히 있으시겠네요. 네. 차익이 상당히 있으시고 혹시 이제 뭐 매도하실 때 세금 이런 거는 뭐 부담 안 되세요? 일단은 세금 문제는 네.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뭐 세금을 내더라도 네네. 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돈은 13억 정도가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워낙 네. 세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예, 부분 예.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일단 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자, 네. 결론을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주에 있는 아파트를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네. 네. 뭐 전국구는 아닙니다. 사실 네, 진주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진주보다는 우리 이제 누구나 봐도 뭐 잘 아는 아파트 우리 이제 네. 미성 아파트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네. 정리를 해서라도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따져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제가 이 미성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네. 굉장히 낮아서 이걸 팔고 가자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미성 아파트가 뭐 너무 안 좋은 아파트고 암울하고 뭐 전망이 암울하고 그래서 팔자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도 미미삼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유명한 아파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정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이 아파트부터 미성 아파트부터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제가 분석 안 해드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그죠? 네. 뭐 역세권 개발 사업도 뭐 우리 되게 관심도가 높고 광운대역은 또 뭐 GTX 네. C노선도 이제 앞으로 개통할 것이고 네. 그 옆에 우리 미미삼이 이렇게 엄청 큰 단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재건축
유망주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이게 네. 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북권에서는 거의 지금 뭐 성산시형과 더불어서 거의 메머드급 재건축 단지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가격도 상당하겠죠, 그죠? 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뭐 자투리로 뭐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동북선 경전철도 이렇게 지나가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또 있고 뭐 옆에 장인 뉴타운도 있고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파트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도 얘기를 계속 드릴 수 있겠지만 네. 네. 총평을 하자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아파트고 이 네. 아파트를 우리가 굳이 이제 지금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그 부동산 시장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등급 그리고 이제 서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절대평가가 좋으세요? 상대평가가 좋으세요? 시험을 칠 때는 절대평가가 좋고요. 네. 예.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질문 드린 건 이런 거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더 좀 편해하시죠. 맞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네. 절대평가 좀 더 편해하시는데 네. 근데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 우리가 내가 가진 아파트의 어떤 이 위치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로 이제 매겨지나요? 아니면 상대평가로 매겨지나요? 상대평가. 그렇죠. 아닌가요? 상대평가로 매겨지죠. 왜? 네. 뭐 우리 아파트 분석해가지고 총점 90점 이상이면 A 등급, 뭐 80점 이상이면 B 등급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상대적으로 네. 이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더 낫다. 뭐 비교가 되는 그렇죠. 거지. 비교를 해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네.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상대평가로 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랑 네. 그죠? 이 네. 미미삼이 속해 있는 이 월계라는 지역 이 두 지역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네. 그렇죠. 미미삼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과연 이 나중에 향후에 용산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 네. 제가 지금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뭐 이 지역의 호재에 대해서 막 이런 설명을 드렸으나 사실 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네. 뭐 몇 시간이고 떠들어야 될 것만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처해진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예. 용산이라는 위치와 또 저 동북권이라는 위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만 봐도 그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용산에 있는 많은 굵직굵직한 호재들, 용산 공원, 뭐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호재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재들과 비교했을 때 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규모가 그래서 크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세금을 여쭤본 것은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또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네.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요 실행에 옮기느냐 마느냐를 선택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네. 당연하게 이제 용산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신랑하고 공동명의요. 공동 명의로 하실 거고요. 네네. 자제분들은 혹시 애들은 지금 20대고요. 20대시고 네네. 뭐 다 저기 직장 생활 하고 이러고 계시나요? 직장은 아니고 그건 학생이에요. 학생이시고. 네. 자, 이제 뭐 요거는 사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의 경우와는 좀 딱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네. 네. 이 용산이고 여기는 이제 뭐 월계 쪽인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네. 사실? 사람들이 네. 본인이 거주를 오래 했거나 네. 이제 태어나서 자란 동네 이런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쵸. 네. 그러다 익숙하니까. 보니까 네. 보통 본인이 굉장히 오래 거주했거나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 거주할 집을 사거나 투자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게 제가 뭐 상대적으로 지역의 어떤 급을 나눠서 뭔가를 이렇게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용산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은 나중에 용산에 집을 산다고 치고, 네. 월계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나중에 월계 집을 산다고 치면, 자, 박보경 아나운서님은 네. 자녀를 어디서 키우고 싶으세요? 용산에서 키우고 이 두 개 중에서 네. 그럼 전 용산을 그렇죠. 할게요. 고를 수 그렇게 있다면. 된다고요. 자, 이게 그럴 수 제가 그냥 있다면.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다니까요. 음. 그 생각으로 네. 거주할 집을 고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농담 같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네. 용산에서 키웠는데 네. 내 자녀가 용산에 나중에 집을 사는 거죠. 오. 네, 내 자녀를 송파구에서 키웠는데 송파에 집을 사는 거고. 아, 뭐 좀 이런 통계적으로 좀 그렇죠. 그렇더라는 근데 거죠. 이제 제가 이게 뭐 정확한 뭐 어떤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담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많더라는 필드에서 거고. 많이 보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많더라는 거고 실제로 인천에 계속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인천은 인천에 살더라고요. 인천에 투자를 많이 맞아, 하시고 맞아, 그죠. 맞아. 그리고 뭐 사실 또 뭐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진주에 거주하시잖아요. 자, 네. 진주에 아파트 하나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익숙한 맞아요. 동네에 투자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 상급지에 투자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뭐 크게 어떤 부담이 되시지 않는다면 용산 쪽 상급지로 옮기시는 거 저는 찬성 의견 드리고요.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기는요? 시기요. 빨리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네.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획 세워서 네. 움직여 보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아마 그러신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자녀 명의로 네.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대 분리 때문에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200세대 전후 아파트는 인기가 없나 봐요. 소규모 단지. 저 이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앞선 뭐 상담에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작은 아울러 아파트들이 네.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은 뭐냐?